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예, 이번 시간 준아저씨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 벡터장, 스칼라장입니다. 예, 인터넷 지식 마이닝을 할 건데요. 예, 오늘은 벡터장, 스칼라장. 이 장은 장터, 바닥, 뭐 장, 한자로는 그런 의미인데 뭔가 공간이라는 의미죠. 공간.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예, 장. 장판을 깔았다. 광장. 뭐 그 장자죠. 바닥장. 그런데 백타장은 뭘까요? 예, 쉽게 말해서 공간에 이런 3D 공간에 3D 공간에 어떤 값들이 할당되는가? 예,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으로 할당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크기만 가지는 값이 할당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벡터장, 스칼라장이 나누어집니다. 예. 한번 잘 정리된 AI 문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벡터장과 스칼라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예. 벡터장, 스칼라장. 예. 구글 AI 모드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예.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백차장, 스칼라장. 예. 백차장과 스칼라장의 백차장과 스칼라장은 공간, 어떤 서형 재수적인 그런 공간이죠. 예. 이 공간에 각 점에는 어떤 값이 할당되느냐. 각각의 공간에는 어느 한 점을 이렇게 무한히 찍을 수가 있죠. 예, 예. 뭐 영어로 말하면 embedding. 예,
이 공간상에 한 지점을 계속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정해진 곳에 어떤 값이 할당이 되는가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예. 스칼라장은 모든 공간의 모든 점이 스칼라장은 공간의 모든 점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 제형되는 상태입니다. 특징 방향 없으며 스칼라니까 방향이 없죠. 하나의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이 3차원 공간이라면 3차원 공간 안에 어떤 물리량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예시, 온도, 기압, 밀도, 전위, 포텐셜, 전위차, 뭐 수위차, 수위 높이죠. A 지점에 B 지점의 수위의 차, 그냥 포텐셜이죠. 수위가 높으면 그 수위가 높으면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죠. 그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전기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기가 흘러가죠. 그런 전위 100볼트하고 10볼트가 있어. 100볼트에서 10볼트로 흐르겠죠. 전위 하나의 포인트, 투 포인트,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같은 값을 가진 점들을 이은 등고선이나 색상의 농도로 표현합니다. 같은 값을 가진 등고선, 이 3차원 공간에서 XY, XZ, 여기 Z를 할까요? XY 평면에서 이 등고선은 2D죠. 2D에서 사용되는 거죠. 2D.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높이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걸 등고선 Y는 이렇게 되면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어떤 XZ 평면에 대해서 Y는 높이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죠. 3차원 공간에서 XY 입력을 XY 위도와 경도를 주면 가로 좌표와 세로 좌표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Y 값을 출력해주는 그 Y 값은 여기서는 만약 등고선이면 여기는 고도가 되겠죠. 고도. 그 위치에 해발 뭐 이렇게 높이 있죠. 높이. 그리고 X를 위도와 경도 경도 이렇게 X와 Z 위도와 경도를 주어지게 되면 고도가
이 고도라는 거는 방향성이 없죠. 그냥 하나의 그냥 값이잖아요. 높이, 높이 값. 예. 그리고 어떤 또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지점의 온도는 그냥 값입니다. 예, 값. 그 온도 한 지점에 한 두 지점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어쨌든 온도라는 거는 예, 값이지 예, 방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같은 값을 가진 점들을 이은 등고선이나 색상의 농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3D 공간이라면 2D 공간으로 바꾸면 예, Z, X 2D 공간으로 바꾸면 여기 지금 제일 높은 쪽이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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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이렇게 만들겠죠. 예. 요 하나 요 사이가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는 같은 높이다라고 그냥 예, 같은 높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고선이나 이 각자 높은 데는 빨간색, 낮은 데는 파란색, 더 낮은 데는 뭐 이렇게 색상의 농도를 아니면 여기 색상의 농도가 있네요. 어, 파란색을 가지고 예, 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예, 또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예. 여기 색상에 보면 여기 농도 예.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제일 높은 부분을 예, 제일 높은 부분을 이렇게 등고선을 이렇게 선으로 녹색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등고선이 없다면 예, 색상 예, 예, 진함으로 예,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예, 점점 연해지게 예, 많이 차이 안 나나요? 예. 아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요걸 조금씩 차이 나게 예. 너무 차이가 그렇게 안 나네요. 예. 그러면 극단적으로 차이 나게 하려면 예. 여기 나오는 요걸로 조정해야 되네. 예, 요렇게 요런 예, 세 개 있어서 예, 명도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색상의 농도 예, 명도를 가지고 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해서 제일 낮은 쪽은 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좀 더 진한 걸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좀 더 진하게 그 다음 거는 아주 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색상의 농도로 등고선이나 색상의 농도로 이렇게 어떤 스칼라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시 정리하면 스칼라장은 이런 공간에 어떤 지점을 어떤 지점에 어떤 어떤 지점에 할당된 값들이 스칼라다. 예. 공간에서 XYZ 어떤 지점 특정 지점에 할당된 밸류 값들이 스칼라다. 그러면 스칼라장입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온도, 기압, 밀도, 전위, 방향이 없는 크기만 있는 그런 값들입니다. 예. 이런 각각의 위치에 온도 차이라든지 기압 차이, 밀도 차이, 또 전위 차이, 수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흐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자연계에서는 이 차이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의 이동이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 자체는 방향이 없지만 그 인접되어 있는 스칼라 값들과의 또 비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은 또 다른 말이 또 있는 거죠. 예. 온도 차이에서 이렇게 흐른 열 전달이라는 게 또 있죠. 열 전달. 열 전달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열이 또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예. 또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흐르잖아요. 대류가 또 일어나잖아요. 밀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이 높은 데서 낮은 데도 일어나고 전위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또 전류가 일어납니다. 예. 이런 흐름을 속도를 방향을 가지는 그런 속도를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차이가 값의 차이가 이런 움직임 현상을 일으키는 거지. 스칼라는 자기의 방향은 없어요. 다른 포인트에 있는 다른 스칼라와 이 그 값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도 여기 XZ 평면에서의 이 고도는 그냥 값이에요. 높이 조금 높죠. 근데 요렇게 있어 만약에 여기는 고도가 낮고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도라 그러면 A와 B라 그러면 B 지점과 A 지점의 고도는 정해진 길입니다. 뭐 여기는 4m, 여기는 3m라 그러면 만약 B 지점에 공을 놨다 그러면
공이 움직이겠죠. A 지점으로. 요 기울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요 기울기가 그라디언트예요. 예. 예. 요 기울기가 그라디언트. 예. 기울기. A와 B 지점의 기울기, 예. 고도의 차이 때문에 기울기가 생기는 거고, B 지점에 공 같은 걸 넣으면 A 쪽으로 굴러가고 또 여기 더 낮은 쪽으로 계속 굴러가겠죠. 예. B와 A의 이 고도 차이가 기울기입니다. 예. 기울기. 그레디언트. 예. 그레디언트 나올 겁니다. 또 예. 예. 이런 예. 그레디언트. 예. 기울기입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일단 스칼라 장은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표 어떤 공간에서 한 좌표에 스칼라 값이 대응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스칼라장, 벡터장, 벡터장. 벡터장. 벡터장은 예, 스칼라가 값만 있는 스칼라가 공간의 각 지점에 대응되는 스칼라장이 있는 반면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이 벡터 물리량이 공간의 모든 점에 대응될 때 벡터장이라고 합니다. 공간의 모든 점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 벡터죠. 벡터.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물리량은 벡터입니다. 대응되는 상태입니다. 각 점마다 화살표, 벡터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각 점마다 이렇게 각 점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어요. 방향과 크기가 있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어떤 물리량이 각 점에 다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런 형태. 요걸 벡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벡터장. 하지만 스칼라장은 스칼라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값, 딱 각점의 이 값,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이런 지형, 고도,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도와 경도에서의 그런 온도,
온도값, 예, 기압, 밀도, 뭐 전이 이게 다 봤던 거고, 일단 벡터장은 예, 공간의 모든 점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가 대응되는 거고, 예, 여기 적혀 있죠. 각 점마다 화살표, 예, 그냥 벡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벡터는 그러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이렇게 하잖아요. 속도 벡터, 뭐 이렇게. 바람의 흐름, 예, 이것도 속도죠. 예, 바람의 흐름, 풍속과 풍량, 예,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여기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예, 풍속 V가 생기면 예, 윈드 바람에 의한 풍속 V가 생기면 예, 기압 기압은 예, 여기서 스칼라죠. 예, 이 스칼라 장에서 예, 기압 차이가 예, 기압은 스칼라입니다. 예, AB에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AB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런 예, 풍속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W 윈드에 따른 풍속, 풍향, 예, 유체의 흐름, 예, 유체의 흐름, 예, 유체, 예, 유체도 압력이 있습니다. 예,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 유체, 기체에서는 대류라는 현상이 있죠. 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예, 이동되는 예, 기압이 높은 데서 공기일 땐 기압이고 유압 예, 이런 식으로 있죠. 예, 그런 유체의 흐름, 예,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 이런 것도 예, 중력은 지구에서 보면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9.8m/s 되고 예, 9.8 중력 가속도 예,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 지에도 벡터입니다. 예, 벡터 값입니다. 예. 아래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죠. 예. 가속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예.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예. 이렇게 발산되면서 플러스 극에서는 분출이 되고 예. 플러스 극에서는 예. 분출이 되고 예.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듯이 분출이 되고 예. 전기장 예.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 마이너스 쪽에는 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장이. 싱크 예.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예. 이렇게 예. 가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그런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있습니다. 예. 예. 전기장,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전선에 예, 자기장 같은 경우에 전선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예, 자기장이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예, 이걸 예,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서 예, 이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자기장 방향. 흐름도 있고 예, 이 흐름이 이렇게 예, 이 방향의 수직인 회전하는 방향으로 커브를 그리게 되는 거죠. 커브, 커. 예, 예, 밑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예, 커, 회전. 발사는 예, 여기 위처럼 예, 다이버전스. 요 자기장 B가 생기는 거는 예, 회전 커브가 됩니다. 예, 요런 예, 발사는 편미분에서는 계속 했었죠. 도트 곱을 해서 예, 뭐 E나 이런 식으로 B 뭐 발산을 예, 표현할 수 있고 또 B 델 B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벡터장 예,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예, 벡터장 자기도 벡터고 예, 자기장 전기장 예, 방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이건 쭉 나오고 예, 소스에서 나오고 드레인에서는 들어가고 예, 요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고 예, 예, 도트 프로덕트와 회전에는 크로스 프로덕트로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여러 번 예, 이거는 했었죠. 예, 그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맥스웰 방정식 때도 이 부분이 또 아, 요건 예,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이죠. 예, 첫 번째 식. 예, 예. 델 E는 예, 델 E는 일정한 값이다. 예, 뭔가 예, 저항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가 일어난다. 예, 그리고 델 크로스 B는 예, 여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벡터장에서는 이런 예를 가지고 이거는 편미분이죠. 델은 편미분 가능합니다. 편미분은 입력이 두 개 이상일 때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편미분. 그래서 만약에 3차원 공간이면 x, y, z잖아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해서 더하면
전체의 그런 변화를 또 이런 벡터 장에서의 그런 변화를 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 스칼라 벡터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으로 구성된 이거 화살표라고 하면 벡터 그냥 벡터 화살표가 벡터잖아요. 벡터 벡터의 길이와 방향으로 구성된 벡터의 화살표나 유선으로 표현합니다. 예, 예. 벡터 화살표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유선이고요. 스트림 라인이고 여기서 하나의 그냥 요런 형식 어떤 지점에서 점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유선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런 식으로 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예. 예.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시각화하는 방법은 화살표 점 벡터의 어떤 지점의 화살표 길이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선을 그려서 화살표 유선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 벡터 장의 표시 방법입니다. 의미는 같다는 거죠. 요약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장은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서 각 지점에 할당되는 값들이 스칼라라는 거죠. 그리고 벡터장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들이 그 공간에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 표현은 fxyz fxyz는 어떤 값 스칼라 값이 되겠죠. 이거는 xyz 입력은 벡터죠. 입력은 벡터인데 입력은 벡터도 될 수 있고 스칼라도 될 수 있어요. 입력 여기서 위치 xyz라 치면 입력 그러면 그게 할당된 값 뭐 온도라든지 온도 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전위 전압 차이 포텐셜 전위 뭐 밀도 기압 이런 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쓰이고 여기도 보면 입력은 xyz 동일하죠. 벡터로 들어가서 x 방향에 p, y 방향에 q, z 방향에 r 이런 식으로 벡터 값이 나온다. 벡터 값이 어떤 지점에 xyz 지점의 벡터 값이 할당되어진다. ijk 벡터 값이 할당된다. 크기와 방향 xyz 방향에 대한 방향을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거고 대표적인 예시 온도 기압 온도 기압 밀도 이런 전위 이런 게 되겠고 또 벡터장은 태풍의 바람의 흐름 바람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그 기압 차이에 의해서 풍속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의 속도, 풍속, 유속, 유체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유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이런 대표 예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연산은 예, 기울기, 아까 전에 그라디언트라고 했죠. 여기서 예, 스칼라 장에서 A와 B 사이에 이런 기울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B와 A의 값의 차이하고 요 거리 차이하고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예, B와 A 간의 예, 기울기가 얼마나 급하냐, 그 기울기를 예,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A와 B 사이에서의 그런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 예,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벡터장이 생성이 된다. 예, 이 의미는 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 기울기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예, 공이 굴러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속도가 진행되는 방향, 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스칼라장에 이런 스칼라장이 있어요. 예, 스칼라장이 있다. 어떤 스칼라 값이 어떤 공간상에서 x, y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세로를 잘랐다고 생각하면 스칼라 값들이 이렇게 매칭이 될 거잖아요. 고도 같은 고도 이 지점의 그런 기압 이런 것들이 딱 매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칼라 장이라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있어 어떤 지점이 있어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예, 이런 접선을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미분을 하게 되면 예, 이 여기서 또 이렇게 기울기가 발생하면서 벡터장이 생성이 된다.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스칼라 값인데 이 스칼라 값끼리 서로 변화율을 계산해 버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 미분 값을 기울기를 찾으면 거기서 또 이런 벡터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량이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서는 공을 딱 놨을 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속도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급하면 그 속도가 더 크게 나올 거고, 예. 변하는 속도, 높이가 변하는 속도가 더 크게 나올 거고, 예. 그래서 그라디언트, 스칼라장에서 그라디언트를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떤 그라디언트 미분 연산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그라디언트가 구해지고 그에 있어도 벡터장이 생성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발산과 회전 편미분 시간에 제가 예, 그리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 거기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벡터장에서는 이런 발산과 회전이 있다. 여기 위에서 있었죠. 나가는 소스에서는 나가고 드레인에서는 들어가는 이렇게 예,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는 예, 발산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그 전류의 흐름에 의한 전기장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 그건 컬, 회전, 데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회전, 그런 자기장의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산과 회전, 예. 여기는 소스와 드레인이 있습니다. 예. 발산과 회전에는 소스와 드레인이 있어요. 예. 소스에서는 발산,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고, 드레인에서는 예, 들어가고, 예. 분수 같은 거예요. 분수, 뿜어져 나가는 분수가 있잖아요. 예. 분수, 소스에서는 뿜어져 나가요. 구멍에서. 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쪽으로 갔다가도 이렇게 또 낮은 데를 찾아가요. 예. 자기보다 전위가 낮은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결국에는 여기 나왔다가 어느 정도 저항 때문에 감소되면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남은 예, 그런 전기 에너지들이 흘러가는 거죠. 예. 예, 열이 좀 발생하겠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예. 아예 절연체로 막혀 있다면 예, 전기가 안 흐르지만 어느 정도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예,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어느 정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겠죠. 예. 그때 발산입니다. 소스와 드레인이 있는 것이고 회전은 예, 자기장이 예, 이 전기장 수직으로 회전하듯이 예, 회전 자기장이 생길 때 예, 전기장에 회전 자기장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칼라장과 벡터장 예, 예, 어디 쓰이냐 예, 그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예, 또 그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때 가서 이제 또 하나씩 또 그런 케이스도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기울기, 그라디언트 이거는 어디서 쓰이냐? AI에서 예를 들어서 AI에서 예, 경사하강법이라고 있어요. 경사하강법. 예,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추론을 할 때 어떤 보통 확률 통계식으로 하면 이런 회귀 곡선을 예, 맨 마지막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떤 공간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맨 마지막에 추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귀 최종 회귀 함수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 회귀 함수는 항상 여기 인베딩 되어지는 이 데이터들과 최소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차를 이 오차 있잖아요. 양의 오차, 음의 오차, 양이 플러스 오차, 마이너스 오차 다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오차가 있는데 이걸 오차 크기는 제곱 자성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다 양수가 되니까 그 자성했을 때 그 합들이 총 합들이 가장 최소가 될 수 있게 계속 이 회계 함수를
예, 수정해가면서 수정 해가면서 이 회귀함수는 기울기랑 기울기 웨이트죠. 웨이트 이 기울기가 웨이트예요. 이 기울기가 웨이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이어스예요. 이런데 바이어스가 되고 식으로 말하면 y는 웨이트 x y x 플러스 b가 돼요. 이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애가 저는 키하고 몸무게예요. y는 몸무게. 키가 크면 몸무게가 크게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몸무게가 무거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예,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아서 계속 찍다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그 공간에다가 이 키 몸무게 이 공간에다가 xy 공간에다가 찍다 보면 여기 비슷하게 이런 회계 함수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이 회계 함수의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최고로 전체에서 최고로 이 오차가 전체 총 오차가 최소로 되는 그런 값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고 난 다음에 또 값을 넣어보고 그걸 이제 하는 걸 백피드 쉽게 말해서 백피드인데 제가 말하는 넣어서 그 오차값을 찾는 거는 포워드 피드예요. 백피드는 이걸 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줄어들었나 그걸 확인하는 게 오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요거는 오차를 구하는 과정이고 오차를 처음에 어떤 다른 입력값이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학습할 때 오차를 계산하는 거고 입력이 들어갔을 때 오차를 계산하는 거고 오차가 다 계산됐어. 오차가 다 계산됐어. 결과값이 어쨌든 어떤 x의 y 값은 있고 x의 어떤 키를 넣고 y 값을 비교를 하겠죠. 요 회귀 함수의 y 값이 있을 거고 어떤 x에서 회귀 함수의 y 값이 있을 거고 실제 데이터의 y 값이 있을 거예요. 요 차이를 가지고 오차가 있다 그러면 오차를 전체적으로 오차가 있다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새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우리 계산했던 그 입력값을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x와 y를 넣어보면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 오차가 줄어들면 계속 그 오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계속 수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오차를 처음에 결과적으로 계산이 됐고 그다음 백워드 포워드 했을 때 오차를 수정하는 거예요. 오차를 수정할 수 있게 오차 수정을 위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해서 오차를 수정하고 다시 그 입력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입력값이 예, 처음에 아무 회귀 함수가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회귀 함수가 이 형태에 맞춰서 딱 예, 그 입력값에 따라서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수정이 되겠죠. 예, 최적으로 오류가 덜 나게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오차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입력에 대해서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 forward feeding 원래는 forward propagation이에요. 그냥 propagation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forward feeding을 쓰거든요. 이 forward feeding을 해서 이 회계 함수와 회계 함수 안에 이 xy를 x를 집어넣고 y 값 실제 값과 회계 함수의 값과 비교해서 그 오차를 계산해요. 계산해서 이 끝나고 오차가 만약에 생겼어. 좀 줄이는 방향으로 W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수정을 해요. 요 사이에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새로 들어온 이 목표는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을 합니다.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웨이트 바이어스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넣었을 때 다시 이 입력을 그 웨이트 바이어스 수정된 그 식에다 넣었을 때 오차가 줄었냐? 전체적으로도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이 좀 반복이 되겠죠. 그때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오차를 새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입력에 대해서 총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때 경사하강법 gradient declined 해가지고 경사하강법을 쓰게 됩니다. 예. 경사하강법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일단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한다는 거죠. 오차가 원래 여기였는데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고 다시 값을 넣어 보니까 백 원래 새 입력을 다시 한번 넣어 보니까 오차가 줄었어.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오차가 이만큼 준 거잖아요. 오차가 이만큼 줄었어. 계속 그걸 반복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더 이상 안 줄 때까지 이 작업을 오차 수정 작업을 웨이트 바이어스를 수정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오차 원래 있던 때보다 오차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오차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스칼라 값이잖아요.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경사하강법이라는 그런 명명을 해서 gradient decline 해서 이 최종 회계 함수를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패턴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인 거거든요.
경사하강법, 그라디언트 디클라인, 그 경사하강법을 활용해서 예, 계산하는데 여기 오차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예. 스칼라면 이 스칼라 이 오차 값이 계산할 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예, 기울기 미분을 해서 그 이 오차 값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예, 스칼라 값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좀 이해가 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오차라는 게 스칼라이고 오차라는 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차이가 이 회계 함수와 이 새로운 데이터 간의 이런 값 차이, y 값의 차이, 이것들에 어떻게 보면 총합이 오차인데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오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차가 생기는 거는 요 간격이 모든 이런 입력 데이터에 있어서 회계 함수와의 이 오차들이 차이가 많아졌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차이가 많다는 것은 기울기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WB 값은 피하고 계속 그 WB 값을 수정해서 오차가 최소로 일어나는 그런 쪽으로 이 차이가 전체 오차 차이가 최소, 그러니까 회계 함수에서의 값하고 전체 데이터들의 또 이 값들이 가장 유사할 때, 딱 맞아떨어져 갈 때, 그 차이가 작아질 때, 기울기라는 게 원래 이 기울기라는 게 차이가 크면 기울기가 급해지잖아요. 오차랑 이 회계 함수의 차이가 오차 값이랑 오차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회계 함수와 이 전체 입력 값들과의 그런 유사도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 오차가 줄이는 쪽으로 간다.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차이가 변하잖아요. 기울기고 기울기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줄이는 쪽, gradient decline 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AI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오차 스칼라 장을 만들어서 오차 스칼라 장을 만들어서 WB의 그런 변수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3차원 공간으로 할 수도 있겠죠. W가 있어, B가 있어, 오차 값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수정하니까 오차가 이렇게 되면 오차가 아까 등고선처럼 어떤 WB에 따라서 오차가 이렇게 뭐 늘어나는 공간이 있고 줄어드는 공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가장 낮은데 여기는 확실히 지나야 될 거고 여기서 아래로 찾아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요걸 오차를 WB에 대해서 오차를 벡터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WB를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오차가 생겼어. 뭐 하나가 입력을 받았을 때 이만큼 오차가 생겼어. 그러면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가야 되겠죠. 만약에 우측으로 간다 치면 여기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사하강법. 예, 예, 예. 그러면 맨 아래쪽에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WB를 했을 때 여기서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경사하강법. 요거는 AI 구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회귀 함수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그걸 또 오차를 이 오차 스칼라 값을 오차 스칼라 값을 오차가 왜 스칼라냐 제곱을 해가 루트를 씌워버리기 때문에 다 더하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여기다 집어넣고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오차가 낮은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사강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긴 있어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함수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가장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회계함수를 맨 마지막에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모든 그 MLP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안에 있는 그게 이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들을 다 일일이 다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피드 포워드, 백워드 포워드, 포워드가 아니고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했죠. 전달하는 거죠. 프로포게이션. 너무 단어가 기니까 제가 포워드라는 말을 썼어요. 앞으로 가는 계산, 입력을 집어넣고 오차를 계산하는 포워드 피딩이 있고 그 웨이트 바이어스를 수정하고 웨이트 바이어스를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움직이겠죠. 조금 움직이고 그때 한 넣어봤을 때 오차가 나왔어. 근데 오차가 줄었어.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또 가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정해지는 거죠. 가장 작은 지점에 왔을 때 웨이트 바이어스가 예,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스칼라장을 또 이해를 하니까 이 그라디언트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뭐 최소 자성법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기니까 최소 자성법으로 이렇게 오차를 통합하는 거죠. 최소 자성법으로 오차를 합하진 거죠. 양수값이 되게 최소 자성법. 음, 예. 오차가 최소가 될 수 있게 제곱한 그 오차들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제곱해서 합한 오차들이 최소가 될 수 있게 그때 쓰는 방식이 경사하강법 그런 방식을 씁니다. 최소 오차 자성법 오차 값을 자성해서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경사하강법 방식을 쓰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떤 값이 될지 구해내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스칼라장, 벡터장 이렇게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마지막 남은 정리 부분이 같은데 연관성 제가 설명했던 그건 것 같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스칼라장의 예를 한번 제가 오차를 가지고 예,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변수로 예,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변수로 웨이트 바이어스를 변수로 그 지점에서 오차 값을 스칼라장에 이렇게 인베딩 하는 상황을 한번 보여 이야기해 드렸고요. 정리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 130 연관성 스칼라장 미분하면 스칼라장을 미분한다는 것은 이 스칼라 값들 간의 변화 이 기울기를 도함수를 얻어낸다는 거잖아요. 미분하면 그라디언트 미분하면 미분한다는 것은 또는 도함수를 도함수 derivative 미분은 행위고 도함수는 미분을 한 결과죠. 결과죠. 함수를 함수 f는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가 되잖아요. f 프라임 x가 되는데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2x가 되는데 얘가 f에 대한 도함수잖아요. 디리비티브 이 단어가 맞을 건데 그 디리비티브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위치 x의 위치에 대해서 그때 함수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도함수를 구하는 건데 미분 기울기 그라디언트랑 사실 미분한다고 하면 미분은 디퍼런시에이션이잖아요. 디퍼런시에이션인데 이 미분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도함수 감이라고 적었지? 도함수 이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 기울기 그라디언트는 사실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그 어떤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런 100 스칼라장에서의 이 흐름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스칼라의 차이에 따른 기울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미분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미분 여기서 미분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디프를 한다는 거냐. 풀 쓰기 좀 디프런 디 디퍼런시에이션 디퍼런시에이션 디퍼렌셜
디퍼런셜, 디퍼런시에이션, 디퍼런셜, 디퍼런셜. 잠깐만, 미분을, 야, 미분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미분과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미분과 조함수의 차이, 영어로 이해하는 게 이건 좋아요. 미분은 디퍼런시에이션이고 조함수는 디리베이티브, 디리베이티브 맞네요. 조함수는 디리베이티브, 미분은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도함수는 그 미분 과정을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를 말합니다. 그렇죠. 도함수하고 미분하고 구분을 해야 되고, 그라디언트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울기, 9배 이런 기울기고, 도함수는 미분했을 때 나오는 이 함수, 결과를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를 도함수로 하고, 또 그러면 이거는 이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의 결과가 도함수인 거죠. 그래서 스칼라장, 예를 들어서 전위, 예, 전위, 스칼라장, 수위, 뭐 기압 여기 나왔죠. 온도 여기 다 방향이 없고 값만 있는 거잖아요. 값. 1볼트, 5볼트, 뭐 이 볼티지가 값만 있는 거잖아요. 미분하면 벡터장, 전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위를 어떤 스칼라 값, 볼티지 차이를 이렇게 또 V, 어떤 이걸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어떤 장이 있어, 스칼라 장이 있어. 스칼라 장이 전위, 그리고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y라 쓰면 이 xy에 대한 전위 차이가 또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가 전위 차이가 제일 높고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중간점이고 여기는 제일 낮죠. 그러면 요 차이에 의해서 요 전위 차이, 뭐 쉽게 말해서 전압이라고 보면, 여기는 뭐 4볼트, 중간쯤에서는 뭐 2볼트, 맨 밑에는 0볼트다. 그러면 이 스칼라장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스칼라장은 또 이 스칼라장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겠죠. 이 스칼라 함수, fxy가 있다 그러면 스칼라장의 함수 fxy가 있다면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벡터장,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접선 방향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벡터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 여기 전위차가 있으면 전기장이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될지, 이런 여기 스칼라장을 미분하게 되면, 스칼라장을 미분하게 되면
이 스칼라장, 요건 전입니다. 전이. 쉽게 말해 전압이라 치면, 전압은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위치 XY 공간에서 전압 차이가 XY 공간에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 전압 차이가 난다면, 그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전압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 뭔가 이 전이차, 이 스칼라장의 함수, 이 함수의 변화율을 미분을 하게 되면 벡터장, 전기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이 스칼라장을 미분을 하게 되면 전기장, 벡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신 겁니다. 상당히 제가 그라디언트하고 또 다른 거 하나를 같이 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라디언트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미분, 특히 미분, 상미분의 미분, 편미분의 미분, 그라디언트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보면 이런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만약에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 이면서 뭔가 그림에서 보면 그림 같은 데서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배경이 있다면 요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그 RGB 값이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또 만약에 여기 전압이 엄청 높았다가 낮은 거는 여기에 뭔가 전압이 높은 그런 소스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소스와 드레인, 뭐 아래쪽에 드레인, 이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압 또는 뭐 전이 소스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예, 전기장이 발생되겠죠. 그 전기장에 대한 크기와 방향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 벡터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칼라장을 미분하면 벡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잡고 가십시오. 이런 스칼라장을 미분한다는 것은 이 공간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거에 의해서 벡터 장으로 전기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칼라장에서 미분을 하면 벡터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전이 전기장을 얻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수학적 개념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성, 그라디언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입니다. 변화.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미분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화율이 급격하게 바뀌는 곳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미지에서 이런 엣지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또
전이 이 장에서 뭔가 드레인과 소스가 위치한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미분이라는 게. 예. 이 수학을 이렇게 좀 잘 또 다루게 되고 또 수학적인 또 직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또 알고리즘 이런 예,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같은 걸 예, 어떻게 하면 모서리를 딱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 인식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데이터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다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한번 스텝 움직였는데 갑자기 값이 팍 변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모서리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럼 모서리를 따면 그게 얼굴일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되면 피처를 모서리를 따는 이유가 우리가 배경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특징적인 부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계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얼굴 인식이면 얼굴에 대한 요 피처들만 잘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CV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이런 그라디언트 미분을 많이 씁니다. 미분도 쓰고요. 또 미분에 또 미분이 있어요. 2개 미분, 1개 미분, 1개 미분도 쓰겠지만 예, 너무 많이 했다. 미분도 1개가 있고 1개 한 번만 미분하는 거예요. 근데 또 F 두 번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 오케이. 그거는 2개 미분이죠. 2개 미분. 두 개가 또 쓰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상미분 방정식에서 이거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위로 볼록한 거와 위로 볼록한 거와 아래로 볼록한 거 이 차이는 이계 미분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는 이계 미분 값이 플러스 주잖아요.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는 이계 미분 값이 x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라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면 이게 미분 값이 마이너스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판별할 수도 있고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런 것도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쓸 수 있는 게 이 미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같은 거 할 때는 수학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이런 미분을 잘 활용하면 이런 다양한 또 쓰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스칼라장을 미분하면 벡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압 차이를 갖는 전이 스칼라장을 미분을 하게 되면 전기장, 전기의 이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전이 차이, 전이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인데 전압 차이가 전압이라는 스칼러 값이 전압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압은 뭐 이해하기 쉬운 용어니까 전압은 몇 볼트, 100볼트, 200볼트잖아요. 이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고 전류는 암페어인데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당연히 흐름이 가겠죠. 근데 이 공간상에서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라고 하니까 방향성이 항상 이렇게 백사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예, 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라고 하면 이 꼭대기에서는 이 사방으로 만약 3차원이라면 사방으로 이렇게 꼭대기에서 바나나 까지듯이 예,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예. 왜냐면 여기가 소스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분출이 되겠죠. 예. 예. 전위가 높으니까 사방으로 분출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여기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전기인데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이에요. 예, 전압 차이, 예, 전압은 스칼라인데 이 전압의 차이를 예, 스칼라장에서 계산하면 전류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뜻은 스칼라를 미분하면 벡터장을 얻을 수 있다. 전압 차이를 계산하면 그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위를 전위 차이를 알게 되면 전기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스칼라장과 벡터장을 이해하면서 거기서 또 이런 서로 미분을 하게 되면 또 스칼라장이 벡터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요걸 또 이해하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그라디언트하고 이 미분에 대해서 두 번 미분, 1개 미분, 2개 미분을 또 사실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요 2차 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걸 하기 위해서 2개를 쓴다. 요 정도는 보통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상미분일 때이고 편미분일 때도 달라요. 편미분일 때 미분을 두 번 하는 방법 그것도 또 있거든요. 이거 미분 편미분일 때 미분 한 번 하는 거는 그라디언트이고 또 미분을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 델이 편미분 한 번 한 거잖아요. 이 편미분 한 번 한 걸 또 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미분 방정식에서 G의 X에 대해서 G의 X에 G의 F 이렇게 하면 두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상미분 방정식에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도 하나요? G2X 아닌가? 이게 아니다. GX 네, GF 제곱이라고도 하나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곱? 하여튼 미분을 두 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또 미분한 걸 또 미분하는 거죠. 이건 상미분. 일상적인 우리 변수 x 하나일 때, 그리고 출력도 하나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하지만 편미분
어떻게 보면 2차, 3차 공간에서 뭔가 그런 벡터 장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 편미분을 꼭 써줘야 됩니다. 예. 변수가 두 개인 이상인 그런 함수들을 변화율을 구하려면 그리고 이게 미분을 하려면 대를 두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름이 있는데 한 번 하면 편미분에서 한 번 하면 그라디언트고 그 한 번 한 걸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한 번 한 거와 1개와 2개 편미분에서 1개와 2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그 이런 유치역학이라든지 제가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역학을 많이 배웠어요. 열역학, 뭐 열전달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미분을 뭐 두 번을 하는데 어떤 또 스칼라장, 뭐 이런 벡터장 그런 차이를 두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 적절하게 맞는 그런 미분 방식을 잘 사용해야지 그 상황을 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학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물리의 그런 법칙들을 표현해주는 언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아야지 문법을 잘 알아야지 뭔가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어를 잘 알아야지 말을 잘하는 그런 그런 거죠. 글도 잘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수학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과학의 언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학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물리랑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데 쓰면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이해를 더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물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이런 우리가 만지고 실제 세계와 또 결합하는 공학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 그리고 과학, 자연과학 쪽이라고 보시면 될게요. 수학, 메스, 수학, 과학,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 요쪽으로 올수록 좀 현실과 가깝잖아요. 예. 요쪽으로 갈수록 현실과 가깝고 요쪽으로 갈수록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상적인 수학적인 뭔가 설정이 중요한 거고 공학 쪽으로 가면 이제 실제와 가까운 거죠. 실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수학은 이론적으로 더 엄밀해지는 거고 예, 예. 이런 예. 이과도 이런 그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수학 쪽으로 가면 이런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거의 상관없이 그냥 수학 이론적인 그런 엄밀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수학과에서 하는 수학이 실제로 공학적으로 에, 바로 적용이 못 되는 수도 많죠. 그걸 어떻게 보면 해결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인 거고 수학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요 이과에서는 요 세 파트가 잘 쿵짝이 잘 맞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수학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50대 가지고 뭐 어디 쓸 거냐고 물어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검색, 인터넷 지식 마이닝, 이제 검색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금맥을 찾아가는 느낌이니까 마이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다양한 도구를 쓸 겁니다. AI 도구, 검색 도구 다양하게 쓸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가장 좋은 그런 에, 엑기스에서 내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시간, 함께 또 알아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나오면서 이런 지식 마이닝 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AI가 나오면서 AI가 어떻게 보면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한테 엑기스를 쫙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 발전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소비도 지식을 또 많이 소비가 하게 되고 또 그 지식이 또 어떻게 보면 갱신이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AI가 아무리 그 많이 퍼나른다 하더라도 예, 새로운 걸 또 공급 안 해주면 사람이 또 사람만의 그또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잘 발휘를 안, 안 해주면 이 AI가 또 공부할 데이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없, 없어지게 되면 AI가 발전이 더디게 되겠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지식을 다 빅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서 다 학습을 해버린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은 AI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다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지식을 다 먹었는데도 예, 아직 그 좀 버벅대고 있죠. 찾아주고 정리하는 건 잘해요. 그런 부분은 또 귀신같이 잘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통밥이라는 게 있어요. 참 그거는 사람이 대단한 게 사람은 모든 지식을 공부 안 하고도 한 10개 중에 하나만 딱 배우면 나머지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소화를 하는 그런 응용력과 적응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인간 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 확실히 약점과 강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는 방향을 계속 생각해야지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AI를 사용하는 방향이 뭔가 많은 또 인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또 발전되어 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 스칼라장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일 중요한 건 벡터가 뭔지, 스칼라가 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벡터와 스칼라 차이를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또 벡터와 스칼라 차이를 또 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했던 동영상도 좀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엉클준 세컨 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